이번에는 이제 50대 중반의 여성이신데요. 몸이 좀 마른 편이고 눈이 동그랗고 아주 예쁘게 생긴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얼굴이 펄게 갖고 오셨어요. 열이 너무 올라서 꼭 마치 술 마시고 온 것처럼 그렇게 빨개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에서 땀이 줄줄 나니까 화장하기 힘들죠. 여자분들은 이것도 참 힘든 증상 중에 하나예요. 화장 맘대로 못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도 선풍기를 써야 돼요. 더워서. 그리고 이제 잠이 오지 않아서 신경과 약을 드시기는 하는데 잠을 자도 깊은 잠을 푹 못 자고 그냥 이제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은요, 젊어서도 신경을 쓰면 꼬박 밤을 새우고 그런 분이에요. 예민한 분이죠. 예, 선천적으로.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참 소박해요. 잠을 좀 푹 자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제 잠을 불편하게 주무시면 이러시겠어요. 이번에 생긴 모습이 이제 몸이 마르고 눈이 동그랗고 예쁘게 생겼다는 얘기는 음혈이 부족하면서 화가 발생하기 쉬운 화성을 띠는 체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술 마신 것처럼 뻘겋고 안면 홍조가 생기고 또 땀이 나고 그럼으로써 이제 잠을 못 자는데 제가 이럴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해가 지지 않는다 얘기를 해요. 해가 지고 달이 떠야 잠을 자죠. 이분은 낮이 너무 긴 거예요.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잠을 자게 하는 치료를 해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화를 내려줘서 밤이 오게 해줘야 되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얼굴에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겨울에 선풍기를 써야 되고 이거는 한열 조절이 안 되는 건데 우리 몸에서 음혈이 부족하면 화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화라는 거는 체온계로 재서 체온이 높게 나오는 그런 화가 아니라 허열이에요, 허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열이 나도 해열제 갖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 오히려 음혈을 보충을 해야 이제 안정이 되면서 화도 내려가고 잠을 잘 수 있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음혈을 보충하고 화를 내려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차츰차츰 이제 열 오르는 게 덜해지고 땀도 덜 나고 그러다 보면 잠자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게 됐고 이제 처음에는 한 서너 시간을 자도 수면한 느낌이 든다 이러셨고 이제 치료를 좀 한동안 쭉 하신 다음에는 제일 좋은 것이 아침에 일어날 때 가뿐하고 개운하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숙면한 거죠. 그래서 아주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요새처럼 이렇게 숙면을 하는 적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뿐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음양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잡혀 있을 때는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음의 기운이라고 하고 양의 기운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음의 기운이 조금 부족해지면 상대적으로 양의 기운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제 요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화는 위로 오르는 성질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얼굴이 붉어지고 땀나고 그러면 이제 또 이분은 화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잘 생기기 쉬운 체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혈을 보충하고 화를 흩어줘서 이런 이제 안면 홍조라든지 땀나고 불면증 이런 증상이 이제 치료가 잘 되셨어요. 예, 그다음에 다음 분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신데요. 이분은 골격이 아주 크고 남성처럼 체격이 건장해요. 이제 아주 씩씩해 보이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생활을 하셨는데 최근에 감기에 자주 걸리신대요. 그리고 한 번 감기에 걸리면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렇지 않으세요? 네. 예, 폐경이 가까워지면 면역력이 약하면서 감기에 잘 걸려요. 그리고 치료가 빨리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50이 넘으면서 갱년기 증상이 왔는데 얼굴에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감기가 들었는데 기침을 하면은 소변이 찔끔 새요. 그리고 이제 빨리 걷거나 웃거나 이래도 소변이 새요. 요실금 증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실금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증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외출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뭐 여행은 더더군다나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셋째하고 넷째를 출산한 후에도 요실금 증상이 있었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젊어서 그래도 치료가 좀 되고 넘어오신 거죠. 요즘은 이제 증상이 아주 심해져서
외출을 이제 많이 자제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할 때는 색이 짙은 바지를 입어야 되고 생리대를 써야 되고 아주 불편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졌어요. 이렇게 생긴 모습이 골격이 크고 체격이 건장한 이제 남성처럼 생긴 분은 선천적으로는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건강에 타고난 분들은 일이 재밌어요. 그래서 몸을 자꾸 무리하는 경향이 생기기 쉬운 분이에요.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일이 없으면 막 만들어서 하고 자기 일 아닌데도 가서 막 해주고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는 건강한데 나이가 먹으면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체력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져요. 뼈골 빠지게 산다는 말 아시죠? 무슨 얘기예요? 네, 내가 가진 힘보다 더 쓰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뼛속에 쓰다 힘이 없으면 뼛속에 진액까지 끌어다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 몸이 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골다공증이 오기가 쉽고 또 체력이 많이 딸려지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올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력을 많이 쓰다 보면 음혈이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폐경이 되고 나면 허열이 생기죠. 그래서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갱년기 증상이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갱년기 때 선천적으로 방광 기능을 허하게 타고난 분들이 또는 무리를 하거나 힘이 많이 딸려지면 이런 이제 방광을 조이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꽉 조이지 못하니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 찔끔 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요실금 증상이죠. 또 여성들이 아기를 놓고 나서 이제 조리가 안 됐거나 또는 출산 횟수가 많든지 난산을 했든지 이런 경우에도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고 심하면 자궁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자궁 하수도 생길 수 있어요. 네, 예전에는 많았어요. 몸조리들 잘 못하시니까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광 기능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고 체력을 보충해야 이 요실금 증상이 치료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몸이 건강해지면 면역력도 좋아지니까 감기 드는 횟수가 이제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음혈을 보충하고 이제 많이 체력을 보완하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차츰 이제 감기 드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소변이 차츰 이제 편해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치료를 오래 걸리긴 하셨는데 치료를 쭉 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요실금 치료를 했더니 삶의 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편해지세요. 그러니까 여행도 갈 수가 있고 뭐 등산도 가고 하니까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갱년기 증상이 심했고 요실금이 있던 이런 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된 사례를 안내를 해드렸고요.